한 분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 지수형 ETF에 투자했다가 소위 박살이 났다고. 박살이 났어요. 다른 사례는 원금이 보장된다고 은행에 잘 넣어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황당하다 이런 사례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자, 언젠가부터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은행 예적금만 평생 했던 사람조차도 ETF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해서 ETF 열풍이 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ETF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떼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반대로 나는 원금이 좋아, 이자 따박 나오는 은행이 최고야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돈을 손해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어떤 영문일까요? 오늘도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과 함께 자, 어떤 영문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노후자금으로 이제 투자하는 사례를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한 분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우리가 대부분 알려져 있는 미국 지수형 ETF에 투자했다가 소위 박살이 났다고. 박살이 났어요. 네, 그런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다른 사례는 원금이 보장된다고 은행에 잘 넣어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황당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례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제 두 분의 사례가 좀 반대의 사례이긴 한데 두 분 다 의외로 또 고민하는 포인트, 후회하는 포인트가 똑같고 생각보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서 노후 자금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 이런 사례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생각보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대다수죠. ETF 아니면 예금이다. 자, 그런데 노후 자금은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평생 수고해서 모은 돈이고 앞으로 돈 벌 기회는 없잖아요. 예. 있는 돈을 잘 굴려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돈인데 대부분 이 목돈을 투자할 때 종종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노후 대부분 목돈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사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올해 초에 은퇴를 하신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제 퇴직 전에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투자 성과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퇴직 후에 이제 퇴직금을 좀 받으면 노후 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개별 종목 투자는 안 하겠다. 대신에 이제 좋은 주식형 ETF에 배당받으면서 노후 소득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들이 많죠.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권해주는 얘기가 이분이 투자하는 걸 알다 보니까 괜히 어설프게 개별 종목 투자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좋은 지수형 ETF에 투자해라.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잘 알고 있는 S&P 500, 나스닥 100, 또 그리고 고배당주 ETF에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을 일찌감치 굳히셨다고 해요. 딱 들어보면 괜찮은 ETF들인데 예, 건전하다는 생각이 예. 저도 드는데 투자금이 그동안 많지 않다 보니까 남들 하는 것만 보고 좀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부부도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마음에 좀 부풀어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받은 퇴직금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주식형 ETF에 100% 투자를 한 케이스입니다. 저 그런데 올 초에 비교하면 지금 올랐잖아요. 네. 뭐가 문제가 생겼나요? 이분이 딱 투자하던 시점이 연초였습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 주가가 좀 잘 가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관세 이슈가 터지면서 올 3, 4월 달 주가가 좀 일시적으로 많이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험은 뭐 예전에도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 목돈이 들어가고 나서 주가가 짧은 시간 내에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힘들었던 거고요. 개별 종목으로 작은 금액 투자할 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던 손실이었는데 목돈을 투자하니까 이게 더러 겁이 났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또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죠? 네, 또 노후 자금 소위 거덜나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큰 충격이 오래 갈 수도 있으니 또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개별 이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손실이 나면 안 되고 또 겁도 나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그 순간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팔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주가가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더니 지금은 오히려 또 수익이 많이 나서 너무 속상하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현금으로 있네. 그때 팔아가지고. 네, 현금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때 그냥 가만히 두고 좀 참을 걸 하는 후회가 좀 컸다고 하고요. 지금은 또 한편으로 너무 많이 오르고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얘기가 하다 보니까
다시 투자해야 될지도 오히려 걱정이 되는 상태. 지금까지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자, 대체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 같은 경험들을 하는데,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분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돈을 그것도 한 번에 전액을 주식형 자산에 넣은 게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경험적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데 노후 자금으로 중요한 돈을 한 번에 그렇게 크게 넣은 거는 심리적으로는 되게 부담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이분이 손실을 확정을 한 건데요. 앞으로 투자 경험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걱정되고 또 지금 한 번에 16% 손해본 거를 한 번에 좀 만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듣는 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만약 이분이 그때 당시로 되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팔지 않고 좀 기다리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 팔았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한번 그 원인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노후 자금의 이제 큰 원칙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일단 잃지 않는 투자로 자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이제 수익률보다는 변동성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하다고 하는 채권이나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주식의 비중을 7대3, 뭐 6대4, 아니면 5대5 이 정도로 적절하게 자산 배분을 좀 했어야 되고요. 아무리 시장 상황이 좋고 지금이 투자할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더라도 위험 자산에 한 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에 나는 전체를 좀 투자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3개월에서 한 6개월, 뭐 길게는 1년까지 좀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 크게 보면 주식형 자산에 몰빵한다고 해도 몰빵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자산 배분이다. 이렇게 예. 생각도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돈을 부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 ETF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손실을 오히려 봤다라는 것이 첫 번째 사례였는데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정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퇴직금을 그냥 예금에 두고서 수년 동안 있었는데요. 괜히 투자했다가 까먹느니 차라리 이자나 받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코로나 끝나가고 이제 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당시에 이제 은행에서 받는 이자도 꽤 쏠쏠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벌써 이렇게 한 지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당연히 원금은 지켜지긴 하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마트에 갔더니 수박 한 덩어리가 한 4만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차라리 그때 물가 오르기 전에 여행이나 가고 이 돈으로 맛있는 거를 사 먹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물가가 많이 올라 버리니까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경험도 없고 또 노후 자금이니까 걱정이 돼서 뭘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다시피 코로나 때는 금리가 꽤 높았죠. 네. 지금에 비하면. 네. 이제 지금은 은행 금리가 3%도 안 돼요. 네. 2% 중반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수박 한 덩어리가 4만 원. 네. 결과적으로 내 이자라는 것이 물가가 오른 만큼도 안 되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는데 우리가 실질 가치라고 하잖아요. 실제 내 돈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다 떨어지는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안전해 보이는데 그 사이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연 2%, 3%도 안 되는 금리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가 이제 역부족인 거죠. 지키는 줄 알았던 돈이 실제로는 조금씩 매일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전한 것이 아니네. 그죠? 네,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저도 가끔씩 강조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 막상 투자를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고민이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투자를 해서 자산을 키워나가려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런 인플레이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 이자를 받아보니까 물가 때문에 황당하고 그렇다고 투자를 하려니 마음이 불안하고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 자체가 좀 염려되고 걱정되는 분들에게 목돈을 가지고 투자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실행해 보자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뭐 국채나 신용 등급이 좋은 회사채 이런 류의 채권들은 채권이나 채권형 ETF는 은행보다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으면서 안전한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권형 상품으로 투자해 보시기를 일단 좀 권해드렸고요. 예. 그렇다고 채권이 이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컨대 이제 하이힐드 채권 같이 이름이 좀 생소하고 복잡해 처음 들어보는 것들은 처음에 이제 투자하기에는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만기가 긴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채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기 전에 투자하는 걸 좀 권해드리지 않고 대신에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예금보다 최소 0.5% 이상 높은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품에 관심을 갖고 상담받아 보시면 은행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주식 투자 같이 위험하게 투자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바로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채권이나 발행어음 같이 이제 만기에 나오는 이자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적립형으로 조금씩 주식 투자를 해보신다면 원금은 지키면서도 작은 금액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은행 저축에서 이자가 상당히 황당하다 물가를 생각하면 자, 그런 경우에는 은행 예금보다 한 0.5% 이상 네. 높은 채권형 상품들을 좀 찾아보고 예. 그런 것들의 이자를 받으면서 그 이자를 오히려 적립식으로 네. 주식형 ETF라든지 이렇게 적금식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저도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인 사례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어떤 공통점은 있나요? 처음의 사례는 너무 급하게 큰 돈을 가지고 투자했고요. 두 번째 사례는 두려워서 멈춰 있었습니다. 둘 다 투자의 원칙에는 적합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목돈을 한 번에 주식형 자산에 올인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고요. 반대로 걱정된다고 모두 안전하게 원금에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 내 돈을 실질적으로 까먹을 수 있다 이 뜻이네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특히 노후에 대부분 목돈인데 투자 핵심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목돈을 안정성에 중심을 두고 운영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같은 잉여 자금으로 성장성 중심의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성장성 중심의 위험 자산을 ETF로 한다면 대표적으로는 S&P 500이나 미국의 나스닥 100이나 또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뭐 이런 등등을 예, 그렇습니다. 뜻하죠. 네, 예. 지수형 ETF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돈의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은 특히 노후 자금인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투자할 때 본인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은 피해야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분들에게는 어떤 제안을 하셨나요? 이 두 분 모두 노후 자금이란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산 배분을 통해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자 좀 권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는 투자에 대한 관심도 있고 경험도 있다 보니까 똑같은 주식을 자산 배분한다 하더라도 채권 40%, 주식 60% 이렇게 주식의 비중을 조금 더 실어 들었고요. 두 번째 사례자의 경우는 원금을 지켜야 된다는 니즈가 훨씬 크다 보니까 안전한 채권형 자산의 70%, 주식의 30% 정도로 비중을 좀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자산을 배분한다, 분산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비중은 그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가져갔다.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도 당연히 달라지겠네요. 네, 달라집니다. 특히 두 번째 사례자는 개별 종목 투자가 너무 걱정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배당과 이자 통해 가지고 적립식을 하는 방법을 권해드렸더니 그럼 경제 뉴스 좀 보고 어떤 주식이 좋아 보이는지 내가 한번 선택도 해보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멈춰 있지도 않은 적절한 속도로 가는 것이 좋은 투자다. 누군가는 재미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단한 수익률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나중에는 모두를 이롭게 하더라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노후 자금 투자 원칙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재밌는 현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 그 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든 적든 처음에 시작은 잘 하시는데요. 조금만 지나고 지금의 상황에 또 익숙해지면 또 다른 실수가 또 분명히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좀 잘 안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익숙해지실 때 투자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강조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 혼자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좀 권해드렸습니다. 예. 자, 오늘 두 가지 완전 반대되는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각각의 사례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결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가진 자산, 특히 노후의 자산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